국민의힘 총선 후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 김진모 후보만 단수 공천이 결정됐고 현역 의원들은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 활동가 3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며 각각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증평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출신인 김진모 후보가 청주 서원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용산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인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청주시 서원구의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의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김진모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을 거친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적폐 수사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특별 사면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한 단수 공천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잃어버린 20년 새로운 서원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지역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청주 상당에서는 오선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검사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동남 4군에서는 삼선인 박덕흠 의원이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경선을 치릅니다. 막말 논란이 있었던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경선에서 배제됐습니다. 중부 3군에서는 검사 출신인 경대수 전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이른바 용산 출신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충주시에서는 삼선인 이종배 의원과 이동석 전 행정관이, 제천 단양에서는 엄태영 의원이 최지우 전 행정관과 경선을 치릅니다.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 두 곳은 다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으로 갈 수도 있고 단수 추천으로 갈 수도 있고 우선 추천으로 갈 수 있고 재공고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영입한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청주 4개 선거구에 모두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청주권 현역 의원 1명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택 부의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면서 악의적인 저질 정치 공장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의회가 충북지방의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의정활동비를 연간 480만 원 인상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말 의정활동비를 특정 금액이 아닌 의정비 심의위가 의결한 액수로 지급하도록 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의 의결을 거쳐 480만 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청주시 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480만 원 인상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의회와 도의회도 잇따라 인상을 추진합니다.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 이른바 충북 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보고 각각 12년형을 내려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 간첩단, 충북 동지회로 불리는 협동조합 활동가 3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지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를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모든 혐의와 증거가 조작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 헌법에 의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것은
검찰이나 국정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들이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 동지회를 창설하고 이후 4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지령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지령문과 활동 내용이 일치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증인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적다며 영장 절차를 밟지 않은 단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고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를 들어 줄곧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내렸습니다. 활동가들은 제3국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엔에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정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 측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파견한 전공의 20여 명에게 오는 19일 사직서를 내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충북대병원의 일부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증평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증평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세대의 냉장고 냉동실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차가 주변에 차도 엄마하고 왔더라고. 애기가 누가 냉장고에 넣어놨는지 그런 소리 들리네? 범인은 친엄마.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추궁해 자신이 지난달 중순 낳은 아기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숨져 있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사건은 이 여성의 50대 남편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청소를 도와주러 온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아기를 발견했고 남편이 인근 공터에 아기를 묻었다 하루 만에 자수한 겁니다. 수사대하고 경찰하고 여러 대 왔었다고. 이곳이 남편이 영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터인데요. 남편은 아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겁이 나서 아기를 묻은 건 맞지만 아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2027 충청권 여름 세계대학 경기 대회에 공식 상징이 선정됐습니다. 알파벳 6자 형태는 곡선을 그리며 날갯짓하는 모습을 표현했고 충북의 보라색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표 색깔이 고루 반영됐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스포츠를 통해 희망을 주는 대회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징은 다음 달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될 예정입니다. 명암타워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청주시가 19일부터 일주일간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